저희가 심화 시간에 배우는 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법입니다. 법대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이 썰을 풀어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을 통해 이해를 함으로써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이 단어는 정확히 써야 되고 이런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영미뽑기와 대륙뽑기의 차이점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눈꼽만치는 알고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영국이나 미국 가서 아니면 뉴질랜드가 됐건 호주가 됐건 어디 가서 이제 양키의 나라 가서 영어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스피킹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양키의 나라 가면 가장 먼저 우리한테 교육을 해주는 게 라이팅입니다. 작문이에요. 왜요? 영미뽑기 국가는 무조건 서면이 원칙입니다. 구두계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륙법계 국가, 사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하면 항상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말빨이요, 말빨. 우리는 입으로 살고 입으로 죽는 거. 자, 관세사도 별로 없습니다. 관세사도 별거 없어요. 관세사가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관세사도 결국은 이거. 자, 보세요.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가 지식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요, 이거. 아니요. 그 법 조항은요, 이 재판에 적용될 그 법 조항은요, 얘도 알고 있고, 쟤도 알고 있고, 판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기는 건 누군지 이거.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는 결국, 이게 결국 인문학의 영역이거든요. 관세사는 입이 죽는 순간 죽는 거예요. 자, 영어는 죽어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돈 벌려면 영어 없이 돈 벌기도 하거든. 영어는 죽어도 입은 죽어서는 안 돼. 우리는 입으로 먹고 사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륙법계 국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죠. 대륙법계 국가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뭡니까? 이거잖아, 이거. 회사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말 잘하는 법을 배우면 괜히 너 거래처 가가지고 어버버버 하고 어디 컴플레인 제기할 때 어버버버 하지 말고 이거 알려주죠. 대륙법계 국가는 구두계약을 인정해 줍니다. 이 두 개는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나라 가면 요걸 먼저 알려주고 요 나라는 쓰는 법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게 아니면은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또 하나. 대륙법계 국가, 그냥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재판 가면은 우리 회장님들 항상 못 타고 옵니까? 리무진을 타고 와서 뭘로 갈아타요? 휠체어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 왜냐하면 대륙법은 과실책임주의라고 해서 가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뉘앙스가 이상하긴 한데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는지 보다는 가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제 신발이 날아갔습니다. 제 신발 맞고 앞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럼 저 철컹철컹 합니까? 내가 그 사람 쓰러뜨리려고 발차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넘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내 신발이 날아가서 저 사람한테 피해를 좀 끼쳤는데 그럼 저는 가해자죠. 나한테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 저 사람이 뭔가 뇌진탕으로 쓰러지도록 하기 위해 뭔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냐라고 하면 그건 없을 거거든요. 자, 조금 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륙법계에 있는 대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의성실 원칙이요. 그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은 상대방한테 조금 피해를 끼쳤을지라도 책임은 묻지 않겠다. 대신 양아치 짓은 하지 말아라. 신의성실 원칙은 대륙법계의 원칙이라고 제가 기본반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렸고 제 기본반을 듣지 않으셨어도 이미 충분히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도 일본도 다 똑같아요. 대륙법계 국가는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항상 범죄자들 사고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그 치료가 필요하. 내가 좀 정신적으로 좀 아프다. 이런 판사가 이 사람은 처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잖아요. 자, 이겁니다. 자, 영미법계 국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이거는 가해자가 그 행위를 그 결과를 야기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만 가지고 따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 가가지고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휠체어 타고 가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이 나라는 뭐예요? 네가 미친놈이건 네가 아픈 사람이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가 요 정도 피해를 받았으면 너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자,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한테는 책임을 지게 한다. 그죠?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이나 미국 그런 법정 드라마 보면은 적어도 가해자가 회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어디서 이런 걸 느꼈냐면요. 보통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기업 회장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청문회 하면은 약간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시잖아요, 회장님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아주 그냥 그 월가 CEO들 아주 큰 사고 친 거죠. 다 법원에서 부르고 청문회 불렀는데 이 사람들 다 뭐 타고 왔습니까? 휠체어 타고 왔어요? 아니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오든 휠체어를 타고 오든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무과실 책임주의면 그래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요하지 내가 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괜히 휠체어를 타고 와서 쇼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청문회장이나 편하게 가자라고 해서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오고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확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때 지금 약간 살짝 이제 맛이 갔지만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모든 무역의 시작과 끝은 영국이었습니다. 자, 영국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영미법이니까 기본적으로 영국의 법, 미국의 법, 여기서 파생된 여러 나라의 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미법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법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실 영미법이라고 하지만 영국법과 미국법이 또 뉘앙스가 많이 또 느낌이 달라요. 대륙법이라고 하면은 대륙법의 전통은 독일입니다. 독일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 그 법학과 교수님들은 아마 학위를 독일에서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잘 보시면 그런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라고 하면 영국, 미국, 여기를 시작으로 뭐 뉴질랜드, 뭐 호주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고, 대륙법계 국가라고 하면은 독일, 그 다음에 뭐 프랑스, 그래서 이제 유럽 한번 거치고 일본, 뭐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영미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국법을 떠올리면 될 것이고요. 대륙법이라고 하면은 독일법을 떠올리면 될 겁니다. 영미법계 가장 대표적인 나라 영국, 대륙법계 가장 대표적인 나라 독일, 이렇게 좀 따지시면 돼요.